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냐면 1cm 직경이 되는 1cm 직경이 되는 빨대를 스트로를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그 물을 빨아올린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26.7cm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되겠다 이거죠. 자, 이게 물이라면 물인 경우에 대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 스트로를 이용해서 먹는 음료수의 사실 그 직경은 사실 1cm가 되진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1cm가 되는 요 빨대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약 우리 26.7cm 약 30cm 정도 올릴 정도에 필요한 흡입력 정도가 바로 이 지렁이를 움직이게끔 하는 이 내부에 발생되는 힘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자, 근육은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물을 26.7cm 정도 흡입할 수 있는 그 힘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바로 이 힘이라고 하는 것,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쪽 방향으로 약 0.4cm 늘릴 수 있는 힘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0.4cm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4mm인데, 그죠? 이게 4mm인데 이 4mm를 이제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원형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약 물기둥을 26.7cm 정도, 1cm 좀 큰 그 빨대를 갖고 움직일 때 필요한 흡입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때 4mm 전진하기 위해서 그 압력이 아까 방금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압력 정도가 과연 어떤 크기의 힘이 되는지는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압력의 정의에 의해서 이 F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파이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흡입할 때 발생되는 아까 계산되었던 19.8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R의 제곱을 이렇게 해보면 결국 1.32 곱하기 10의 4승 다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쭉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렁이를 약 4mm 정도 지렁이가 4mm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 근육의 수축력을 약 19.8 토르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고 그때 그 19.8 토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1cm의 크기를 갖고 있는 빨대를 갖고 우리가 흡입을 해서 물의 높이를 26.7cm 물의 높이를 26.7cm로 끌어올리는 흡입력이 되겠죠. 자, 그 흡입력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흡입력이 바로 흡입력을 힘으로 이렇게 이 물리량을 전환시켜 보면 약 1.32 곱하기 10의 4승 다인 정도의 힘이 필요하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결론적으로 자, 유체 골격을 가지고 있는 유체 골격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 생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의 수축을 해야 되고 그 근육의 수축이 방금 여기 말하는 압력을 발생시키고 이 압력에 해당하는 힘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 힘은 결국 운동을 만들 테니까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유체가 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설명을 했었던 그런 내용의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유체 골격 생물의 그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유체 골격 생물을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잠시 보였었던 동영상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닌 이제
그 물리학적으로 정량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어떠한 힘을 갖고 이 유체의 힘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벌레 내에 있는 지렁이였었겠죠. 지렁이 내에 있는 그 정유체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정유체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유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힘은 힘인데, 그래서 이 정유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포스인데, 자, 스태틱한 자, 유체가 아까 얘기했었던 하이드로스태틱한 이 유체 골격과 관계된 것처럼 이 유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힘을 굳이 정유체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 정역학에서 다뤘던 것처럼 자, 스태틱 CS라고 해서 자, 스태틱 메카닉스라고 해서 정력학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 물체의 구성은 전부 자, 딱딱하다. 자, 리기드 바디이다. 리기드 바디, 강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이 강체의 움직임을 자, 자유물체도라고 하는 자, 가상도를 통해서 운동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움직임과 관계된 거는 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육에 의해서 이제 근육의 수축력에 의해서 수축력이 모든 그 생물들의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유체인 경우에도 자, 유체 골격을 갖고 있는 자, 생물에게도 자, 똑같이 작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피가 강체이든지 여기에 소프트 바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그 유체와 관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 때문에 바로 그 스태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체 운동을 분석하고자 할 때 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질량이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딱딱한 이 강체인 경우와 비교해서 형태는 변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운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겠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유체도 마찬가지로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은 바로 이제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그 압력이 다시 힘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이렇게 그 역학을 역학적으로 어떤 운동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벌레 내에 있는 정유체력에 대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한번 구해보고자 하면, 우선 벌레 이 원기둥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고, 그리고 단위 길이당 근육의 면적이 AM이다. 여기 M은 머슬이라고 하는 그 노테이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면적이 바로 AM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자, 이때 벌레 주변을 따라 작용하는 원형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벌레의 길이 방향에 따라서도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이게 필요하고, 이제 원형 근육이 이러한 원형 근육이 수축함에 따라서 이 벌레는 분명히 약 그 1cm 정도 1cm당 이제 힘을 FM이라고 이렇게 머슬에 의한, 그래서 이제 원형 근육이 이렇게 근육이 수축돼서 조여짐으로써 길이가 1m당 그의 힘을 머슬의 힘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이때 그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
F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라지 S 곱하기 AM이 될 것입니다. 이 AM은 위에 있던 것처럼 면적이 될 것이고, 여기에 나타나는 S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단위 면적당 발생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하고 이 힘과 총 면적, 여기 있는 근육의 면적을 곱해준 값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그 힘이 움직임을 유발하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단위 길이당 발생하는 힘 F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까 앞에서도 쭉 파스칼의 원리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파스칼 원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벌레 내부에 압력을 발생을 시키게 되고, 이 압력이 바로 다시 운동 또는 움직임을 발생시킨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정량적으로 그 힘의 크기와 관계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의 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량적으로 한번 계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해보면 원형 근육의 이제 수축에 의해서 이제 반대 방향의 힘 FP라고 하는 게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도 이렇게 보였던 것처럼, 자, 이거는 한번 써보면 바로 원형 근육의 수축에 의한 반대 방향의 힘이죠. 반대 방향의 힘이고, 자, 이거는 결국 원래대로 복귀하고자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힘은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어지고, 자, 그리고 이제 유체, 요 FP라고 하는 것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체 골격 내부의 유체가 쪼개지려는 힘이 될 것이고, 그 힘과 압력과의 관계는 이렇게 P 곱하기 L 곱하기 2R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원형 근육에 의해서 수축이 되는 그 힘과 또는 그리고 여기서 이 근육이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힘의 크기하고, 또 요 유체 내부가 원래 안정된 상태, 즉 평행된 상태로 유체 골격 내부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 힘, 즉 유체가 쪼개지려고 하는 그 힘이 결국 같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앞식과 요 두 번째 요 식을 이렇게 결합시키면 결국 우리가 P라고 하는 것은 R분의 요 박스 안에 있는 요 식에서부터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그 지렁이 내부의 내부의 구조를 갖고 설명을 한번 정량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레 반지름이 약 0.4cm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벌레 길이 1cm당 원형 근육의 면적이 바로 AM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근육의 단위 면적당 생성되는 최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일 때 즉 요 단위 면적당, 여기 있는 단위 면적당 근육이 내는 힘이 바로 이 정도 값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자, 이 근육의 힘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근육에 대한 값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근육이 있고 모든 근육이 똑같이 비슷한 구조와 어떤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내는 힘도 아마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한번 그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일 때 이 원형 근육이 최대로 수축했을 경우에 대해서 밖으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한 그 힘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것이죠. 자, 그러면 외부 원형 근육에 의해서 수축된 내 발생되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보면 자, 벌레 내부 압력이 바로 원래 안정된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P는 자,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쓰면 R분의 F의 M이 될 것이고 이 F의 M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형 근육이 수축에 의해서 발생된 힘이죠. 자,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이 근육의 힘에다가 그 면적이 이 힘에다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7 곱하기 여기 이 근육의 힘이라고 하는 게 7 곱하기 10의 6승 9 per 스퀘어 센티미터라고 했었고 그리고 AM이라고 하는 것 이 1cm당 이제 근육이 즉 요 단위 길이 1cm당 이게 1cm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cm당 이 총 근육이 갖고 있는 힘이 약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를 곱해주게 되면 곱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R인 이 원기둥 즉 이제 벌레의 직경을 벌레의 반지름을 이렇게 넣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결국 19.8 토르라고 하는 그런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위를 맞추면 2.63 곱하기 10의 4승 다인 퍼 스퀘어 센티미터가 되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기압과 관련된 이 단위로 바꿔주게 되면 19.8 토르 정도가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형성되는 즉 FP라고 하는 것, 즉 요 단면적에 대해서 앞에 설명했었던 요 단면적에 대해서 양 방향으로 작용되는 그 압력이 약 10의 이 압력이 19.8 토르라고 하는 그런 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9.8 토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감이 잘 안 올 테니까 이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보게 되면 자, 물기둥의 높이를 26.7cm 올릴 수 있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냐면 1cm 직경이 되는 1cm 직경이 되는 빨대를 스트로를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물을 빨아 올린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26.7cm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되겠다 이거죠. 자, 이게 물이라면 자, 물인 경우에 대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스트로를 이용해서 먹는 음료수의 사실 그 직경은 사실 1cm가 되진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1cm가 되는 요 빨대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약 우리 26.7cm 약 30cm 정도 올릴 정도에 필요한 흡입력 정도가 바로 이 지렁이를 움직이게끔 하는 이 내부에 발생되는 힘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자, 근육은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물을 26.7cm 정도 흡입할 수 있는 그 힘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바로 이 힘이라고 하는 것,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쪽 방향으로 약 0.4cm 늘릴 수 있는 힘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0.4cm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4mm인데, 그죠? 이게 4mm인데 이 4mm를 이제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원형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약 물기둥을 26.7cm 정도, 1cm 좀 큰 그 빨대를 갖고 움직일 때 필요한 흡입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때 4mm 전진하기 위해서 그 압력이 아까 방금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압력 정도가 과연 어떤 크기의 힘이 되는지는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압력의 정의에 의해서, 이 F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파이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흡입할 때 발생되는 아까 계산되었던 19.8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R의 제곱을 이렇게 해보면 결국 1.32 곱하기 10의 4승 다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쭉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렁이를 약 4mm 정도, 지렁이가 4mm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 근육의 수축력을 약 19.8 토르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고, 그때 그 19.8 토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1cm의 크기를 갖고 있는 빨대를 갖고 우리가 흡입을 해서 물의 높이를 26.7cm, 물의 높이를 26.7cm로 끌어올리는 흡입력이 되겠죠. 자, 그 흡입력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흡입력이 바로, 흡입력을 힘으로 이렇게, 이 물리량을 전환시켜 보면 약 1.32 곱하기 10의 4승 다인 정도의 힘이 필요하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결론적으로, 자, 유체 골격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 생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의 수축을, 해야 되고, 그 근육의 수축이 방금 여기 말하는 압력을 발생시키고, 이 압력에 해당하는 힘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 힘은 결국 운동을 만들 테니까, 자,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유체가, 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설명을 했었던 그런 내용의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벌레 내에 있는 우리가 예를 든 게 이제 유체 골격을 갖고 있는 이제 벌레인 경우에 대한 얘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원기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안에 이제 원형 이제 근육과 이제 세로 근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관련된 소개를 했었고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물리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자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이 비교적 이제 좀 추상적인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해나간다라고 하는 사실만 이제 이해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벌레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구해보는 값에서 우리가 그 값은 길이가 얼마 정도, 즉 지렁이를 예를 든다면 지렁이가 어느 정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와 관계된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와 관계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이 그 유체 골격인 경우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거리로 이렇게 변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하나씩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봤던 것 설명을 해보면, 자, 앞 슬라이드인 경우에 이제 유체 골격이었었죠. 네. 자, 유체 골격. 자, 유체 골격에서 보이는 이제 그림에서 이제 일부를 이제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단면으로 자른 경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단면으로 이렇게 자르느냐 하면 이게 바로 서로 원형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수축이 되면 그 반에 의해서 똑같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그 힘이 분명히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갈랐었을 때에 그 양쪽으로 이제 벌어지는 그 힘을 한번 계산해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을 이제 서로로 자르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기둥 내 이 압력에 의해서 생긴 두 힘이 두 개를 반쪽으로 만약에 꽉 차 있다면 그 유체의 그 압력에 의해서 서로 자르는 순간 이렇게 서로 양옆으로 이렇게 그 밀리는 현상이 잘라지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린 가운데 면적은 바로 이 면적을 이제 A라고 취하게 되면 이제 이 면적은 어떤 면적이냐면 이렇게 된 면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보게 되면 자 이러한 요 면적에 대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요 면적은 분명히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L이고 요 길이는 여기에서 주어진 것처럼 이제 2R이 되겠죠. 그럼 요 면적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면적에 대해서 이쪽 면은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힘으로 또는 요쪽 이 단면에 대해서 힘은 자, 이쪽 면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잘린 가운데 면적은 방금 그림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L 곱하기 2R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유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진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잘리는 순간 요 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직으로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옆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단면적이고, 자, 위에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된 곳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상 수직인 면으로, 또 반대 이렇게 된 면으로 작용 밀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만 이렇게 압력은 수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똑같이 분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기둥을 이제 쪼개려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압력의 정의에서 F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A가 되고, A는 위에서 L 곱하기 2R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정하는 P라고 하는 것은, 원형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벌레 내부에 발생된 그 유체 압력이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이 압력에 의해서 분명히 이게 쪼개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요 내부에 있었던, 요 원기둥 내부에 있었던 요 유체에 의해서, 여기 있는 유체에 의해서 이제 압력이 발생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는 다시 설명을 해보면, 요 둘러싸여져 있는 원형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쌓여져 있겠죠. 이 원형 근육이 수축을 한다. 자, 수축을 하게 되면 요 내부에 있는 이 유체들은 지렁이 내부에 있는 그 유체가 있겠죠. 뭐 내장이든지 여러 가지 기관 부속물들을 이제 유체라고 이렇게 본다면, 유체물들은 수축과 반대되는 이제 압력이 바로 요 내용이 될 것이고, 자, 쭉 수축을 했었을 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석을 해보게 되면, 자, 평행이 유지된 상태에서, 즉 더 이상 힘이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 상태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자, 이때 그 FP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그 수축을 하지 않고 또는 더 이상 밀어내지 않고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FP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게 되면, 이제 가상의 단면에 그 두 가장자리에 따라서 작용하는 근육의 힘에 동일하게 힘이 발생하고 그 방향은 이제 반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자,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게 되면, 자, 바로 이 근육의 힘에 동일한 힘으로 반대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원형 근육이고, 자, 원형 근육이 자, 수축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제 유체 압력이 상승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여기에 이 단면적 두 개, 요 단면적과 여기에 있는 요 단면적으로 결국은 이 수축된 힘이 수축은 이쪽 방향으로 또는 이쪽 방향으로 요 단면적의 이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 이게 반대 방향이겠죠. 수축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해진다면 요거는 수축 방향은 이렇게 된 방향이 되겠고, 자, 수축 방향이고, 이거는 그와 반대되는 이 근육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한 힘이겠죠. 이 힘이 바로 여기 FP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FP를 보게 되면 분명히 이 두 개의 여기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 FM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 F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머슬이라고 해서 이제 근육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내부에 있는 요 유체 골격이 갖고 있는 자체의 근육들이 있을 텐데 그 근육이 분명히 잘리면에 대해서는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이 바로 근육의 힘이 바로 FM이고 그 길이가 바로 우리가 L로 두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